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멀티성을 칭송하며 화제입니다. PSG는 23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열리는 프랑스 리그앙 12라운드에서 툴루즈를 상대하는데요. 현재 PSG는 9승 2무승점 29점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엔리케 감독은 이번 경기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상대팀은 최근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우리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툴루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강인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는데요. 프랑스 레퀴프의 로익 탄지 기자는 이강인은 당신이 선호하는 멀티플레이어의 전형이다. 이강인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중앙을 소화하며 이번 시즌 뛰고 있다. 이런 다재다능한 선수를 어느 포지션에 투입하기를 선호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시즌 초반부터 말했지만 나는 멀티플레이어를 좋아한다. 이는 멀티 자원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기에 상대팀을 어렵게 만든다. 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엔리케 감독은 멀티 자원을 만드는 것이 PSG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각 포지션마다 이러한 선수들을 2명씩 갖기를 희망한다. 그러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팀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은 PSG에 입성했습니다. 시즌 도중 아시안컵의 차출로 팀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공식전 36경기 5골 5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개막 후 존재감을 확실히 뿜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과 우측 윙어, 심지어는 폴스9 위치로 경기를 소화하며 엔리케 감독이 언급한 뛰어난 멀티성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리그 11경기에서 6골을 기록, 팀 내 최다 득점 2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지난 리그 11라운드 앙제전에서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이날 우측 윙어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89분 동안 홀로 2골 1도움을 올려 팀의 4대2 대승의 절정의 폼을 보여줬습니다. 11월 A매치 일정을 소화한 이강인은 다가오는 툴루즈전에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사냥에 나서고 있어 팬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의 절친 동료 아치라프 하키미가 이강인과의 동행을 이어가는데요.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 등에 따르면 PSG 구단은 하키미와의 계약을 3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키미와 PSG의 현재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까지라며 3년 연장 계약 결단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올 시즌 현재까지 13경기에서 2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하키미는 한때 레알 마드리드로의 복귀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PSG 구단은 입단 4년이 지난 현재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키미의 그동안 공로를 인정해 동행 기간을 연장키로 결단했다고 하는데요. 세계 정상급 풀백으로 꼽히는 모로코 출신 하키미는 지난 2017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프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인터 밀란을 거쳐 2021년 PSG로 이적해 PSG의 중심 자원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하키미도 뒤를 따를 것이란 예측이 계속 제기돼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하키미에 대한 신망이 두텁고 변화보다 전력 안정화를 추구하는 구단 방침과 맞물려 동행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강인은 여전히 선발과 벤치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하여 골을 넣었고 2라운드에서도 득점에 성공했으나 출전 시간은 일정치 않았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좌우 윙어의 브래들리 바르콜라, 덴벨레를 선호했습니다. 이강인은 가짜 9번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출전 시간이 부족하고 연속해서 선발로 출전하는 횟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좋은 모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모나코전 도움으로 6골 2도움, 총 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PSG에서 공동 3위의 수치인데요. 바르콜라, 덴벨레가 12개의 공격 포인트로 공동 1위, 이강인과 주앙 네베스가 3위인 상황입니다. 찬스 메이킹 쪽에서도 이강인은 상위권이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데이터풋은 모나코전 이후 이번 시즌 PSG에서 가장 확실한 기회를 창출한 선수들 순위다. 옵타가 계산한 이 수치는 팀 동료의 마무리에 따라 달라지는 도움 횟수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수치라 볼 수 있다라며 PSG 선수들 순위를 전했습니다. 1위는 아슈라프 하키미로 14회 창출이었고 이강인이 11회 창출로 2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수치로 보더라도 이강인의 찬스 메이킹 능력은 팀 내 최고 수준인데요. 이번 시즌 빅찬스 생성 순위에서 이강인은 9회로 덴벨레와 함께 2위입니다. 기회 창출 횟수도 35회로 하키미와 함께 공동 2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강인이 하키미, 덴벨레 등보다도 적게 뛰고도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무척이나 대단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엔리케 감독의 무한 로테이션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이 많은데요. 다른 선수들은 특정 포지션에 대한 로테이션에 가깝지만 이강인의 경우 윙부터 중앙, 제로톱 가리지 않고 모든 포지션으로 고르게 기용하고 있기에 오히려 선수의 폼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PSG 선수 출신의 해설자 그레이즈 페이즐리는 이강인의 주 포지션은 오른쪽 측면서 반대발 역발, 윙어로 뛰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가 오른쪽서 뛰면 왼발잡이로 인사이드 포워드 형식으로 연계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는데 좁은 공간서 찬스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 엔리케 감독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스피드가 빠른 우스만 덴벨레를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상황인데요. 이강인의 우측 윙어 기용은 어디까지나 덴벨레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나 부진할 때 교체 카드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즐리는 이강인의 에너지를 의심하지 않지만 중원이나 제로톱으로는 뭔가 제 역할을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그는 감독이 원하는 패스 루트에 잘 적응하고 부지런히 뛰면서 경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선수다. 기본적으로 축구 지능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엔리케의 이강인 시프트에 대해 페이즐리는 뛰어난 선수로 축구 지능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 포지션으로 기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선수 본인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다. 좋은 퍼포먼스를 꾸준히 보이려면 선수가 특정 포지션에 정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내년 1월 8일로 예정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불공정 파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허 전 감독은 선거의 진행 주체가 현 집행부인 만큼 사선 도전을 선언한 기존 협회장 정몽규 회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앞서 3일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1월 8일 선거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요소가 많다.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지만 이겨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허 전 감독이 말하는 애매모호한 요소란 허 전 감독을 비롯한 다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들은 선거 규정도 제대로 모른 채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축구협회 이사회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대해선 일부 내용만 보도됐고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11월 29일 이미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 리그 담당자들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진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명단 제출 요구에 해당하는데요. 허 전 감독은 이러한 요청 공문의 발송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닌 대한축구협회장이라는 점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전 감독에 따르면 기존 축구협회 선거관리 규정에는 시도축구협회, 전국연맹, 프로 1부 리그 등 대의원 단체에서 선거인단의 5배수를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문에서 대한축구협회는 선거인단 개인정보 수집 대상으로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대의원, 그리고 정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각 단체의 임원 전체를 언급했습니다. 협회는 12월 9일 오후 6시까지 위에 언급한 대의원 및 임원에 해당하는 대상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허 전 감독은 이는 대의원 단체의 추천 없이 협회에서 직접 5배수의 선거인단 후보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거인단을 뽑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선거 규정도 모른 채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협회는 하루빨리 11월 12일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 전문을 공개하고 개정된 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